안녕하세요. 일반인 심폐소생술 표준 교육 프로그램 기초과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민아입니다. 먼저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담은 영상을 보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다! 아빠! 그래. 아이고, 아직도 안 자고 뭐 했어? 늦었네요. 피곤하다. 얼른 씻고 자요. 안 돼. 아직 해야 될 일이 있어. 또요? 고마워요, 여보. 쉬엄쉬엄 해요. 그러다 쓰러지겠어요. 그럴까? 응? 여보, 정신 차려요. 어떡하지? 21시네. 선하게. 119에 신고해야 해. 119죠? 여기 푸른 아파트 7동 707호인데요. 남편이 쓰러져서 숨을 쉬질 않아요. 빨리 좀 와주세요. 엄마, 아빠 왜 이래? 아빤 괜찮을 거야. 1층 로비에 가면 심장 충격기가 있거든. 그거 좀 가져올래? 할 수 있지? 알았어, 엄마.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이 사람이 맞군. 바쁜데 빨리 데려가자고. 근데 방금 119에 전화한 거 아니야? 119가 올 때까지 저 사람이 버틸 것 같아? 얼른 데리고 가자고. 둘, 셋, 넷. 에이?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알잖아. 이런 심폐소생술을 하면 우리가 데려갈 수 없잖아. 가슴 압박도 잘하는데. 그러게, 저 체중 실리는 것 좀 봐. 팔꿈치도 곧게 펴고 말이야. 23. 저렇게 가슴을 세게 잘 누르면 우리가 못 데려가겠는데? 좀 더 지켜보자고. 28, 29, 30. 아이고, 남사스럽게 저게 무슨 짓이야? 무식하긴. 저게 인공호흡하는 거야. 저 가슴 부풀어 오르는 것 좀 봐. 아주 제대로 하고 있어. 이거 참.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애쓰네. 이제 그만 포기하지. 아이고. 자, 슬슬 데려갈 준비를 하자고. 엄마! 잘했어. 엄마,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 여기서 나오는 안내만 따라하면 돼. 저건 또 뭐야? 시간 엄청 끄네. 오늘 바쁜데. 아니야, 이거 뭐 하는 거야? 분석 진행 중입니다. 환자에게서 떨어지세요.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접촉하지 마십시오. 아빠에게서 떨어져. 이틀은 못 기다리겠네. 그냥 데리고 가자고. 아이고 여보게. 아이고 정신 차리게 여보게. 여보. 아빠! 여보. 정신 좀 차려보게. 이보게. 하나, 둘, 셋. 당신이 심폐소생술을 배워서 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심정지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질병관리본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인구 10만 명당 45명이 급성 심정지의 상황에 놓입니다. 우리나라의 한 해 심정지 사망자는 2만 9천여 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5배, 더 이상 남의 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심정지 발생 장소를 살펴보면 80% 정도가 가정과 공공장소, 즉 여러분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죠.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심정지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정지 환자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심폐소생술입니다. 심정지가 발생하면 혈액순환이 즉시 중단됩니다.
심폐소생술은 정지된 심장을 대신하여 심장과 뇌에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공급해주는 아주 중요한 응급처치입니다. 심정지가 발생한 사람을 살리려면 무엇보다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정지 발생부터 가능한 빨리, 늦어도 5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이 시작돼야 생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는 그 5분을 생명의 골든타임이라 부릅니다. 심장이 멈춘 후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하면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 생존율이 2배에서 3배 이상 높아집니다. 하지만 심폐소생술이 지체되면 뇌에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 사망률이 증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격자의 즉각적인 대응이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심폐소생술은 구급대원도 의료진도 아닌 바로 심정지 발생 환자의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이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발생하는 3만여 명의 심정지 환자 중 생존율은 단 4.8%, 100명 중 단 4명만이 생존합니다. 최근 심정지 조사 주요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경우는 12%에 불과합니다. 평균 30%가 넘는 미국, 일본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죠.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두려움과 망설임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두려워하고 망설이는 사이 누군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던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법률로 보호하고 있으니 안심하시고요. 혹시 환자가 잘못된다 해도 아무것도 안 하고 죽음에 이르게 방치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최근 아파트 앞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50대 남성을 10살의 어린 초등학생이 심폐소생술로 구조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10살에 불과한 어린 초등학생이 어떻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할 수 있었을까요? 다행스럽게도 사고가 있기 바로 4시간 전 소방서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최근 학교 보건법에 따라 전국 모든 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학교 외에도 단체 생활이 이루어지는 곳곳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정지 주요 결과에 따르면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2008년 1.8%에서 2014년 12.1%로 오름에 따라 생존율 역시 2.5%에서 4.8%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들이 심폐소생술을 올바르게 알고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5분의 기적, 심폐소생술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여러분의 눈앞에서 위급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만약 쓰러진 환자를 목격하였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환자의 반응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응이 없다면 심정지 상태를 의심하고 무엇보다 신속한 신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침착하게 119로 신고한 다음에 심장 충격기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갑자기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면 반응이 없음을 확인한 후 도움을 요청해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강사가 하는 대로 잘 따라한다면 당황해서 실수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쓰러진 사람을 발견한다면 가장 먼저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태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먼저 환자에게 접근하기 전에 현장 상황이 안전한지를 판단한 후 환자에게 다가갑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환자의 반응을 살피세요. 환자의 반응이 없을 경우 심정지 상태를 의심하고 재빨리 도움을 청해야 하는데요. 거기 안경 쓴 남자분 빨리 119에 신고해주세요. 그리고 청바지 입은 여자분 심장 충격기 가져다 주세요.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고
심장 충격기를 요청한 후 환자의 호흡을 체크합니다. 축 늘어져 움직임과 호흡이 전혀 없는 것이 심정지 환자의 가장 흔한 모습입니다. 불규칙한 호흡을 보이거나 쓰러진 직후 짧게 경련을 보이는 것도 심정지 증상일 수 있습니다. 심정지 환자로 판단되면 즉시 가슴 압박을 시작해주세요. 함께 해보시죠. 2회 반복하여 실습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거기 안경 쓴 남자분 빨리 119에 신고해주세요. 그리고 청바지 입은 여자분 심장 충격기 가져다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거기 안경 쓴 남자분 빨리 119에 신고해주세요. 그리고 청바지 입은 여자분 심장 충격기 가져다 주세요. 함께 해보시죠. 2회 반복하여 실습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거기 안경 쓴 남자분 빨리 119에 신고해주세요. 그리고 청바지 입은 여자분 심장 충격기 가져다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거기 안경 쓴 남자분 빨리 119에 신고해주세요. 그리고 청바지 입은 여자분 심장 충격기 가져다 주세요. 어렵지 않죠?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에는 한 사람을 지목해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119 신고와 함께 심장 충격기를 요청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나 홀로 심정지 환자와 맞닥뜨린 상황에서 119에 신고하는 방법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경우 재빨리 도움을 청해야 하는데요. 만약 혼자 있다면 직접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심정지가 의심되는 환자라면 구급대원이 현장으로 즉시 출동하게 됩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여러분이 직접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전화상담원이 방법을 안내해 줄 텐데요. 전화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스피커폰을 활용하세요. 여러분은 내 휴대전화의 스피커폰 작동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먼저 스마트폰의 경우 통화 중 화면에 있는 그림 중 스피커 또는 한뼘 통화라고 쓰여있는 부분을 터치하면 스피커폰으로 전환됩니다. 폴더폰을 비롯한 투지폰의 경우 한뼘 통화 버튼을, 집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전화기에 위치한 스피커 버튼을 누르면 스피커폰을 활용해 통화할 수 있습니다. 작동법을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내 휴대전화의 스피커폰 작동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휴대전화 스피커폰을 활용해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쓰러진 환자를 발견했다면 가장 먼저 환자의 양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환자의 반응을 살피세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환자의 반응이 없을 경우 심정지 상태를 의심하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해야 되는데요. 직접 119에 신고한 뒤 응급의료전화상담원의 안내에 따릅니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도와주세요. 환자 발생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한국동 대한아파트 백일동 1004호입니다.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정확히 말해주시겠습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의식이 있습니까? 아니요, 깨워도 반응이 없어요. 정상적으로 숨을 쉽니까?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아요. 환자는 지금 심정지 상태로 판단됩니다. 구급차를 보냈으니 안심하시고 스피커폰으로 바꾼 뒤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해주세요.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응급의료전화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스피커폰을 활용합니다. 전화기를 환자 옆 바닥에 놓아두시고 절대 끊지 마십시오.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를 스피커폰으로 전환한 다음 바닥에 내려두고 통화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진행하세요. 환자를 평평한 바닥에 등을 대고 반듯하게 눕혀주세요. 응급의료전화상담원의 지시에 따라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뒤 평평한 곳에 반듯하게 눕힙니다. 환자의 가슴을 노출해주세요. 환자의 옷을 탈의하고 가슴을 노출시켜주세요.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으세요. 한쪽 손바닥을 환자 가슴뼈의 아래쪽 2분의 1 지점에 놓고 그 손등 위에 다른 손바닥을 포개어 겹쳐 올려놓으세요. 무릎을 꿇은 채 반쯤 선 자세로 양 팔꿈치가 굽혀지지 않게 쭉 펴고 겹쳐놓은 양 손바닥으로 환자 가슴을 누르세요. 응급의료전화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면 됩니다. 심폐소생술의 자세한 설명은 다음 장에서 계속될 예정입니다. 함께 해보시죠. 아버지,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지금부터 응급의료전화상담원의 질문에 따라 실제 상황인 것처럼 대답해 보겠습니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도와주세요. 환자 발생한 위치가 어딥니까? 자신의 집 주소를 말하세요.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정확히 말해 주시겠습니까?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의식이 있습니까? 아니요. 깨워도 반응이 없어요. 환자는 지금 심정지 상태로 판단됩니다. 구급차를 보냈으니 안심하시고 스피커폰으로 바꾼 뒤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해주세요. 전화기를 환자 옆 바닥에 놓아두시고 절대 끊지 마십시오.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응급의료전화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스피커폰을 활용합니다. 함께 해보시죠. 아버지,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지금부터 응급의료전화상담원의 질문에 따라 실제 상황인 것처럼 대답해 보겠습니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도와주세요. 환자 발생한 위치가 어딥니까? 자신의 집 주소를 말하세요.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정확히 말해 주시겠습니까?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의식이 있습니까? 아니요. 깨워도 반응이 없어요. 환자는 지금 심정지 상태로 판단됩니다. 구급차를 보냈으니 안심하시고 스피커폰으로 바꾼 뒤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해주세요. 전화기를 환자 옆 바닥에 놓아두시고 절대 끊지 마십시오.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응급의료전화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스피커폰을 활용합니다. 눈앞에서 사람이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이죠. 게다가 그 사람이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이럴 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다고 합니다. 가족 중 누군가 쓰러지면 119가 아니라 다른 가족에게 먼저 전화해서 도움을 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정지 환자에겐 무엇보다 신속한 신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반드시 119에 신고하고 환자의 상태와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또 심정지 환자를 일으키거나 직접 병원으로 이송하는 일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는 동안 환자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심정지 상태임을 확인한 뒤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해야 하는 곳은 119라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심폐소생술. 간단하지만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충분히 배울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심폐소생술 실습을 진행해 볼 텐데요. 심폐소생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슴 압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긴장 푸시고요. 멈춘 심장을 대신해 여러분의 두 손으로 환자의 몸에 혈액을 공급한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강사의 지시에 따라 직접 해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시작해 볼까요? 우선 환자를 편평한 바닥에 눕힌 뒤 환자의 가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환자의 윗옷을 벗겨 가슴을 드러내 정확한 가슴 압박 위치를 확인합니다. 가슴뼈의 아래쪽 2분의 1 지점, 바로 이 부분을 말합니다. 가슴뼈 아래쪽 2분의 1 지점 부분에 손목과 손의 경계선 바로 윗부분, 즉 손바닥에 두툼한 부위를 댑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이 부위를 손꿈치라고 하겠습니다. 가슴뼈 아래쪽 2분의 1 지점 부분에 손꿈치를 놓고 그 위에 다른 손을 포갠 뒤 손가락은 깍지를 껴서 환자의 가슴에 손꿈치만 닿도록 합니다. 그리고 팔꿈치를 곧게 펴 어깨와 팔꿈치, 손꿈치가 수직이 되게 합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가슴 압박입니다. 환자의 가슴을 약 5cm 깊이로 수직으로 누릅니다. 최대 6cm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압박 후에는 가슴이 원래의 위치로 올라오도록 힘을 완전히 빼줘야 합니다. 이렇게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30회 반복합니다. 큰 소리로 숫자를 세면서 말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함께 해보시죠. 30회씩 7번 반복해 실습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함께 해보시죠. 30회씩 7번 반복해 실습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심폐소생술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가슴 압박을 시행함으로써 이제 환자는 어느 정도 위험에서 벗어났을 겁니다. 함께 다시 한번 되짚어 볼까요? 가슴뼈의 아래쪽 2분의 1 지점에 손꿈치를 놓고 손바닥 전체가 가슴에 닿지 않도록 깍지를 끼고 손가락을 하늘을 향해 젖혀 올립니다. 그리고 팔은 수직으로 펴고요. 분당 100회에서 120회 속도로 30회, 약 5cm 깊이로 가슴을 압박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심폐소생술에서 가장 중요한 가슴 압박 소생술에 대해 배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심정지 환자를 발견하게 되면 주저 말고 구조의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그렇다면 이제 심정지 환자를 발견했다고 가정하고 가슴 압박 소생술 전체 과정을 실습해 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면 양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환자의 반응을 살피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 직접 가리키며 도움을 청합니다. 거기 안경 쓴 남자분 빨리 119에 신고해주세요. 그리고 청바지 입은 여자분 심장 충격기 가져다 주세요. 그 다음 환자를 평평한 곳에 눕히고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환자의 윗옷을 벗겨 가슴을 드러냅니다. 가슴뼈 아래쪽 2분의 1 지점 부분에 손꿈치를 대고 팔꿈치를 쭉 편 상태로 어깨와 팔을 수직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약 5cm 깊이와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30회씩 세면서 가슴 압박을 반복하여 실시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혹시 이게 뭔지 아시나요? 심장 충격기입니다. 자동 제세동기 또는 AED라고도 하는데요. 심장에 전기 충격을 주어서 심정지를 치료하는 의료기기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운 가슴 압박 소생술만으로도 생존율이 2배 이상 증가되며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경우 4배까지 생존율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심장 충격기는 심정지 환자에게 붙여놓으면 환자의 심장 상태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 전기 충격을 줘서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의료기기입니다. 심정지의 원인이 되는 불규칙한 심장 리듬을 회복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죠. 심장 충격기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사용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간단하게 4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1단계, 먼저 전원을 켜고 2단계, 환자의 가슴에 패드를 붙입니다. 3단계, 자동 분석이 이루어지면 4단계, 제세동 버튼을 눌러 쇼크를 준 다음에 즉시 가슴 압박을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만약 여러분이 공공장소에서 쓰러진 사람을 발견한다면 주위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거기 안경 쓴 남자분 빨리 119에 신고해주세요. 그리고 청바지 입은 여자분 심장 충격기 가져다 주세요. 한 사람에게는 119 신고를 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심장 충격기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심장 충격기 가져왔습니다. 가슴 아파 할 줄 아세요?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이 중단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위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져온 심장 충격기의 덮개를 열고 기계에 전원을 켭니다. 기계에 따라서 덮개를 열면 자동으로 전원이 켜지는 것도 있습니다.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요. 전원을 켠 후에는 기계의 음성 지시에 따르면 됩니다. 패드를 부착하세요. 패드를 붙이라는 기계의 첫 번째 음성 지시. 패드에 붙일 위치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대로 하나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에, 다른 하나는 왼쪽 젖꼭지 아래에 붙입니다. 심폐소생술은 멈추지 마시고요. 그리고 음성 지시에 따르세요. 패드 커넥터를 AED에 연결하세요.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떨어지세요. 환자의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제세동 필요합니다. 이때는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까지 모두 환자에게서 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분석이 끝나면 자동으로 충전이 됩니다. 충전 중. 이 시간 동안에도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마세요.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깜빡이는 제세동 버튼을 누르세요.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없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뒤에 제세동 버튼을 누르고요. 제세동이 실시되고 나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하세요. 만약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람이 힘들어한다면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실시해 심폐소생술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심장 충격기가 재작동되는 2분마다 심폐소생술을 번갈아 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멈추지 말고 반복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심장 충격기에 전원을 켜고 환자 가슴에 2개의 패드를 붙입니다. 심장 리듬을 분석할 때에는 환자에게서 떨어지고 지시에 따라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없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뒤에 제세동 버튼을 눌러 제세동을 실시합니다. 이후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하세요. 심장 충격기를 가져와 뚜껑을 열었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죠. 기계의 음성 지시를 따라 그대로 시행하면 됩니다.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 환자와 장비는 물기가 없는 곳에 위치하도록 하고요.
또 가능하다면 패드 부착 표면에 물기나 땀은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세요. 심장 충격기 작동 중 환자와 접촉을 금지하는 등의 주의사항도 꼭 눈여겨보시고요. 그렇다면 심장 충격기는 어느 곳에 비치되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관, 구급차, 항공기, 철도, 선박, 아파트 등 공공시설에 심장 충격기를 설치할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공공장소나 아파트 등 사람이 많은 곳에 비치되어 있는데요. 못 보신 분들은 내 주변 어디에 심장 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응급의료정보 제공 앱을 이용하면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슴 압박 소생술과 함께하는 심폐소생술의 또 다른 단계, 인공호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5년부터 심폐소생술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 목격자에게는 인공호흡을 제외한 가슴 압박 소생술만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요. 심정지 발생 초기에는 가슴 압박 소생술만을 하는 경우와 인공호흡을 같이 실시하는 심폐소생술의 효과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공호흡을 실시하기 어려운 분은 가슴 압박 소생술만을 시행해도 충분합니다. 그럼 인공호흡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손의 손바닥을 환자의 이마에 올려놓고 지그시 눌러 고개를 젖혀주세요. 다른 손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손가락을 아래턱 뼈에 대고 턱을 들어 올려 기도를 열어줍니다. 이때 손바닥이나 팔로 환자의 목을 누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숨기를 막지 않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숨을 불어넣겠습니다. 이마에 댄 손의 엄지와 검지로 환자의 코를 단단히 잡아 콧구멍을 막고 자신의 입을 크게 벌려 환자의 입을 완전히 덮습니다. 공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변눈질로 환자의 가슴이 올라오는지 쳐다보고 1초 불어넣고 떼었다가 다시 1초 불어넣고 하는 식으로 2번 숨을 불어넣습니다. 이렇게 2번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데에는 10초를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환자의 폐에 숨을 불어넣는 것은 환자의 혈액 속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일로서 생명을 불어넣는 일과 같습니다. 따라서 가슴 압박 30회와 인공호흡 2회를 번갈아 시행하면 심폐소생술의 효과를 더 크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정지 발생 초기에는 효과가 비슷하기 때문에 인공호흡을 실시하기 어려운 분은 걱정하지 말고 가슴 압박 소생술만을 시행해도 충분합니다. 인공호흡을 시행할 때에는 환자의 머리를 젖혀서 기도를 확보하고 코를 막은 후 1초씩 2회 숨을 불어넣는 것, 눈으로 가슴이 올라오는지를 확인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심폐소생술 기초 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같은 고민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한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가슴 압박 소생술과 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을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심정지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크게 5단계의 중요한 처치를 순차적으로 시행해야 하는데요. 심정지의 예방과 조기 발견, 신속한 신고, 신속한 심폐소생술, 신속한 재세동, 효과적 전문 소생술과 심정지 후 치료입니다. 이를 생존사슬이라고 부르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 앞에 4단계는 심정지 환자를 목격한 여러분이 시행해야 할 응급처치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심폐소생술을 해야 할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겠죠. 심정지가 일단 발생되면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심정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환자들을 선별하고 심정지 발생을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심정지 예방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심정지는 운동 부족, 고염식, 과음, 흡연 등
평소 우리 몸에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과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생활 습관병을 가진 사람들이 과도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발생하기 쉽습니다.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 두근거림, 호흡곤란, 무력감은 심장이 보내오는 이상 신호입니다. 이런 경우 병원을 방문하거나 119에 구조 요청을 해 심정지를 예방해야 합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실신한 적이 있다면 건강검진을 받아볼 것을 권장합니다. 잘 들으셨죠? 운동 부족, 고염식, 과음, 흡연 등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는 나쁜 습관과 과로, 스트레스 등의 위험 요소를 멀리하며 심정지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건강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 또한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 심폐소생술 기초교육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심화과정에서는 보다 유용한 정보들을 배울 수 있을 텐데요. 인공호흡 시행이 추가된 심폐소생술, 소아 및 영아의 심폐소생술과 기도폐쇄 등 실습 위주의 과정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분 1초가 중요한 순간 용기 있는 당신의 행동이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 꼭 명심하시고 어떤 상황이 닥친다고 해도 절대 자신을 의심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제 심폐소생술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고 정확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